한 반년 정도 만에 스페이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반년 더 됐네요. 예. 1분 전인데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윗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트위터 코리아 공식 크리에이터라는 것에 선정이 되어서 8주 동안 주 1회씩 스페이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 이제 제가 연말 연초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좀 그 당시에 힘들었었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제가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파이어를 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유죠.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걱정해 주시는 특친님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잘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좋아지겠죠. 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네, 스페이스를 제가 반년 만에 하는데 사실 반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변하셨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여러분들도 반년 동안 그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 환경도 그동안 많이 변했죠. 투자 환경도 많이 변했고 각자의 커리어적인 환경도 많이 변하셨을 겁니다. 투자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긴축의 시대, 리세션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작년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던 그런 분위기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커리어적인 환경도 그 사이에 반년 사이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조금 더 취직이든 이직을 포함해서요. 쪽 마켓도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반년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4월을 마지막으로 출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저의 생활은 끝났고요. 쉬고 있는데 저는 훨씬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파이어 계획보다 굉장히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소희빈님도 계시지만 저와는 규모 면에서 소희빈님은 비교도 안 되게 크게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산에 전혀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비상장 주식이니까요. 왜냐면 상장이 되지 않으면 보통 그냥 휴지 조각이니까 제가 그 비상장 주식을 장외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를 해서 현금을 좀 그래도 유의미하게 굉장히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제가 저의 오래된 특치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예. 사실 제가 항상 지겹도록 하는 말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1번 건강, 2번 시간, 3번 돈, 저에게 있어서는 이 1, 2, 3순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할 수 없는 건강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서 좀 파이어를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마련을 한 후에 파이어를 했고요. 다만 이제 서류상으로는 회사에다가 제가 사직원은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서류상으로는 저는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휴직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나오는 퇴사를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올 때 이제 직장 동료들, 경영진, 임원들 그리고 기관장까지 다 인사드리고 이제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저는 이제 나왔고요. 다만 서류상으로 이 휴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총 4명 내분을 이해시켜 드리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설득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네, 그 4분께 설득을 드리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께는 얘기했다가 미친놈 소리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께는 뭐 파이어족 이런 게 그런 건 모르겠고 백수 아니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백수라니,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백수라니, 그래서 정년 보장되는 번듯한 직장 있다고 해서 내 딸을 줬는데 뭐 그냥 뭐 백수를 한다고 약간 뭐 설득 자체가 되질 않으시고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잘 사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이 보시기에 가장으로서 뭔가 그래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사랑구실하면서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거를 잘 보여드리면 그걸로 설득을 결국엔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뭐 파이어족은 뭐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관장께서 이제 본부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따로 주셔가지고 인사팀장 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식사라도 함께 하자, 떠나는 마당에 하자라고 제안이 왔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날 나오던 그날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스냅샷으로 딱 간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러 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인사팀장 할 때 고생 많이 하긴 했었죠. 제가 기관의 각종 고소고발, 특히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들을 다 이제 대응하는 건 이제 인사팀장이기 때문에 그 관할 경찰서에 저는 거의 약간 악질이었어요, 악질. 왜냐하면 참고인 조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관 대표에서 제가 디펜스하러 다녀야 되니까 형사 1팀, 2팀 그리고 생범팀이라고 해서 생활범죄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강력 1팀하고 강력 2팀 조사도 제가 받았는데, 저는 강력 1, 2팀 같은 데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연쇄살인 뭐 이런 그런 것만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조폭들, 범죄와의 전쟁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도 강력 1, 2팀이 배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고생, 객관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고생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그리고 산책을 많이 하고요. 러닝도 하고 스쿼트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명상도 포함이 돼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다들 제 특치님들 중에서는 제 체감상으로 절반은 투자자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뭐 맨 앞 페이지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만 해도 오한만님, 소이빈님, 자유인님, 미스터장님도 그렇고, 너나이님, 브룩스님, 기완님, 타이스님, 라브ዣ님 다 투자자들이시잖아요. 투자 고수들이시고, 그리고 또 절반은 취준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양쪽 다 어려워서 저는 제가 하는 산책, 러닝, 그리고 가벼운 운동, 그리고 생각, 명상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굉장히 정말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 제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하는 거의 생각들은 대부분 너무 당연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대부분 생각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또는 매 순간마다 항상 그렇게 당연한 것들에 그곳에 항상 정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다들 거의 생각하지 않으시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4, 5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아침 산책을 하는데 아이 때문에 아침에 산책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밤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녁 산책을 하다가 밤 공기가 좀 시원했어요. 그날따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문득, 정말 문득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산책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들, 그 다음에 놓치기 너무 아까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떠올랐다가 불꽃놀이처럼 팍 터져서 떠올랐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라지면 이따가 산책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다행인데, 대부분 제 경험상 영원히 생각이 다시 나지 않거나 아니면 막 몇 년 뒤에 생각이 나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면 핸드폰 바로 들어서 메모장을 켜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메모를 하기 힘든 상황이면, 예를 들어 러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애플워치 그냥 녹음을 켜서 막 이렇게 바로바로 녹음을 해요.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밤이었어요. 근데 문득 정말로 돌이켜보니, 제가 지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저의 이 매일매일 일상이 10년 전에 취준생에서 이제 사회인으로 막 발걸음을 딛던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토록 간절하게 바래왔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의 제 일상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데, 이게 10년 전에 저에게는 약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아, 그게 될까? 그거 너무 꿈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드라마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일상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집도 있고요, 심지어 집이 한 개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생각 못했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집도 있고요, 그리고 차도 있고요,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요, 과거형이지만 커리어도 인정받았었고요, 승승장구했었고, 커리어적으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10년 전에 그 탄천에서, 분당의 탄천에서 새벽 2, 3시에 캔맥주 카스를 500ml 카스 2병을 탄천에 쪼그려 앉아서 새벽에, 정말 하루에 한 7개 정도 연속 탈락한 날이었어요. 추리닝을 입고 탄천에 쪼그려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누군가 와서 저에게 와서,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10년 후에 너는 되게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잘 꾸렸고, 집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있어. 더 많았었어. 그리고 차도 있고 직장도 되게 너 잘 들어가. 그리고 너 거기서 되게 잘 돼. 그리고 너 파이어도 해. 돈도 잘 벌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그냥 날 위로하려고 되게 이렇게 해주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제가 그걸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와중에도 탄천에서 그 쭈글쭈글하게 구석에서 캔맥주를 마시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년 뒤면 난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너무 옆에서 봤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건 너무 꿈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항상 제 스스로는 저는 최종 목표는, 이게 인생의 최종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 중장기 목표는 크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근데 다만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득 산책하다가 지금의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은 또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2022년에 그때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건강 회복하겠다고 이제 약간 지금은 약간 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올해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약간 진짜 이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제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때 막 건강 회복하겠다고 이제 직장 나와서 운동하고 하면서 그때 상상했던 모습이 지금 나의 지금 5년 뒤, 10년 뒤에 저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근데 항상 좀 이렇게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좀 제가 원한 대로, 원했던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시간은 걸렸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15년 정도 대략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시 목표를 잡고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생각하고 이랬던 게 한 1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책을 읽거나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배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를 잡았는데 에미넴의 대사처럼, 영화 에잇마일의 대사처럼 꿈은 높은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그 당시에는 매번 느꼈으니까,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났었으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됐네? 이거를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와, 이게 됐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무의식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저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죠. 이게 되는구나,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저도 모르게 책을 읽거나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거를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알려준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 그냥 된다고 경험적인 그런 귀납적인 데이터들이 제 스스로에게 쌓여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략 얘기해보면 총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트윗으로 하도 많이 올려서 좀 이미 지겨우실 테지만 저는 총 4가지 한번 짧게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소리내서 저는 말하거든요. 산책할 때나 운전할 때나 혼자 있을 때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하루에 100번씩 얘기합니다. 그 이지카운터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루에 100번씩 얘기하고, 이건 몇 년 됐어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미 다 했고요. 심지어 와이프가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할 때도 와이프 손을 붙잡고 저는 그걸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놓치면 못할 것 같아서. 물론 작게 했죠. 이렇게 병원이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작게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100번씩 100일간 쓰는 거예요. 매일 100번씩 100일간이니까 3달 반 정도 걸리고요. 이건 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죠. 좀 빡셉니다. 한 문장을 100번을 쓰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수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회사에서 정말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이겨내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시각화학인데요.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서 심상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저는 심상화 하면 뭔가 조금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시각화라는 표현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시각화를 합니다. 이거는 명상을 하면서 해도 되고, 명상을 굳이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상을 해서 떠올리고요. 왜냐면 그 뭔가를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 내 인생의 약간 미리 보기, 그리고 내 인생의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느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할 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해본 거죠. 그거를 이미 해봤고 이미 그걸 이뤘고 이미 해본 거기 때문에 이미 해본 거 우리가 할 때는 좀 편하게 되잖아요. 익숙하게 되잖아요. 어느 낯선 장소로 갈 때 처음 갈 때는 길을 몰라서 내비를 켜고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때는 네이버 지도를 켜고 이렇게 보면서 가지만 한번 가봤던 데는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도 누구랑 카톡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자연스럽게 쓱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한번 해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기인데요. 이것도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기를 왜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첫 번째는 저의 현재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것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언젠가 미래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의 나의 이 현재 상태값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혹은 지금이 힘들다 버텨야 된다 그때까지 이런 생각이 혹여나 들 수가 있는데 이 감사하기를 제 스스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네 가지를 하면 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약간 네거티브한 것들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4개를 하게 해도 되게 바쁘거든요. 실제로 바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있어서 약간 네거티브하거나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생각들이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받음의 느낌이잖아요.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언가를 받았을 때 충만한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뭔가 나의 잠재의식에 나의 무의식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평정심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하기를 하다 보면요. 보통 우리가 평정심 유지가 안 되면 안 될 때가 보통 급하거나 긴장하거나 뭔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되면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초조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게 되죠. 서두르거나 초조하게 되면 뭔가 셀렉션을 할 때 베스트 초이스를 못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그러한 선택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좀 항상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도 현명한 선택을 매 순간 좀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수가 많이 없어지니까 실수 없는 행동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조금 더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4가지들을 평소에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혹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끌어당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기계발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만 해도 몇 년 전에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돼? 그거 진짜 되는 거야? 약간 사이언톨로지 같은 그런 종교 같은 건가? 탐 크루즈가 그런 종교 믿는다고 하던데요. 약간 그런 건가? 우주의 기운을 받는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더 본격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게 됐냐면요. 우선 미국에 보통 다 미국인데요. 자기계발 분야에 저명한
리더들이자 작가이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시대순으로 하면은 네빌 고다드 1800년대부터 네빌 고다드, 얼 나이팅게일, 나폴레옹 힐, 밥 프록터, 토니 로빈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탑 티어급의 뇌과학자들 조 디스펜자나 브루스 립튼이 있고요. 이분들은 뇌 스캔도 수천 번 하고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흑수저에서 자수성가에서 억만장자가 아니라 약간 조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외국에는 그랜트 카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김승호 회장님, 그 다음에 켈리치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많은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 시크릿 아닙니다. 다른 책이고요. 백만장자 시크릿의 하브 에커, 그리고 시작의 기술과 내 인생 구하기를 쓴 게리 비숍 같은 작가들, 성공한 저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글로벌한 영향력 있는 셀럽들, 헐리우드의 짐 캐리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서 말해라, 시각화해라, 그 다음에 손으로 적어봐라, 감사하게 해봐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정말. 그리고 심지어 김승호 회장, 켈리치 회장 같은 우리나라 한인 출신의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100일씩 100번, 제가 100일씩 100번 한 것도 김승호 회장의 그 강연, MBC에서 했던 그 강연을 보고 제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100일씩 100번 이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맞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봤죠. 일단 그게 맞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왜냐면 돈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이분들이 돈 벌려고 책을 팔거나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이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럼 다들 공모를 해서 다 같이 글로벌하게 한미 연합으로 이렇게 뻥을 치는 것도 아닐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사이언톨로지 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두 다 같은 종교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안 해볼 이유가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던 거죠. 내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을 뺏는 걸로 치면 제가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냥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넷플릭스 신작을 보거나, 사실 그런 시간이 훨씬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잃을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서 더 제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더 빨리 일어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허세인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크게 제가 원했던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저는 머릿속으로 리허설 해봤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이 아니죠. 정말 수십 번 해봤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어나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니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그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취중과 이직,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근데 느끼는 게, 데일 카네기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20명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하는 거는 20명에 1명도 힘들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를 데일 카네기가 자기관리론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거를 정말 한번 진짜 실제로 행동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근데 사실 이겁니다. 뭐든지 굳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인드셋,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해보려는 사람만 해보게 되고요. 바뀌려는 사람만 바뀌고, 뭔가 이루려는 사람만 이룹니다. 자율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꽤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를 원해, 나 뭐 해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원하는 점심 메뉴 또는 저녁 메뉴랑 약간 비슷한 선상에 놓고 그 중요도를 매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초밥 먹고 싶은데 뭐 그거 아니어도 뭐 괜찮아, 뭐 다른 거 먹지 뭐 라는 느낌? 잠을 좀 더 자야 하고 지인들과 약속이 있고 오늘은 숙취가 좀 심해서 힘들고 넷플릭스 새 시즌 시작했고 퇴근하면 피곤하고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나중에 좀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매일매일 정말 뭔가 나는 뭐를 원해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매일매일 정말 달려야지 뭐 하는 거야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비상대책위원회처럼 그렇게 빡세게 하면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서 번아웃 그거 한다고 번아웃 와요. 핵심은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매일이 아니라도 꾸준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건데 그러려면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할 일을 하고요. 나의 할 일을 뭐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별로 크게 의미가 있나 싶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그냥 해야 될 거 그냥 하는 건데 하다가 어느 타이밍 해야 할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는 내 스스로의 비대위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건 그 순간에는 그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짧은 순간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요. 뭐 2주일 수도 있고 3, 4일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좀 길게 뭐 한 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포인트에서는 그 순간에서는 나만의 비대위를 가동해야 되지 않나. 가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한 없이 몇 년간 뭐 5년, 10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밀어붙여야지 저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하고 쉴 수 있어요. 왜냐면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잠시간만 한동안만 그렇게 하고 쉬면 되잖아요. 내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직장 생활이든 투자가 됐든 취준, 이직 어떤 게 됐든 커리어적인 부분이 됐든 항상 이런 포인트에 정말 해야 할 순간이 올 때는 비대위를 가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요. 이 얘기하다가 여기로 빠진 것 같은데요. 해보려는 사람만 하고 결국에는 바뀌려는 사람만 바뀌고 이루려는 사람만 이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좀 내 상태값이 지금 어떤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마인드나 나의 동기, 나의 생각을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틀어보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당연히 내 상태값이 지금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를 알려면 당연히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겠죠. 나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의 현재 상태값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것이 좀 먼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 위치는 지금 어디지? 나는 지금 에너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도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스튜어트 와일드에 따르면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라고 하는데 지금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정말 지금 에너지가 있나? 라는 것도 대부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단순히 체력적으로 오늘 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걸 정말 원할 때 뭘 하고 싶을 때 나한테 그 에너지가 있나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 나를 잘 관찰하고 내 상태값을 파악하지 않으면 쉽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왜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는 항상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왜 모를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정말 죽는 날까지 잘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고 막 바쁘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저는 이유가 두 가지일 거라고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스스로를 알려면 사실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하고, 그 누군가와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기 자신하고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과 대화를 안 하죠. 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이유도 있고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무슨 주제로 말문을 열어야 될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안 친하니까. 이건 마치 학창시절 이후에 한 20년간 연락 끊기고 살았던, 이름마저도 흐릿했던 어떤 그 친구를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어색한, 그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20년간 내 스스로랑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20년간 연락 끊기고 살아왔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느끼는 그 어색함, 잘 지내? 속으로는 얘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김씨였나 이씨였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하고 안 친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색하니까. 사실 매일매일 대화를 한다면, 아니면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라도 내 스스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다면, 자기 스스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지금 내 상태값이 어떻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는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 스스로와 금방금방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자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 해였나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이제 질문을 막 받았어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동안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되게 예전이 100년도 더 전이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 이유는 바쁘니까.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야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야근 안 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도착해서 뭐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면 이미 잘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한 이 모든 일과의 틈새에는 스마트폰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를 확인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요. 이것저것 뱅킹도 해야 되고, 우리 주식도 보잖아요. 주식도 보고, 또 자유인님처럼 부동산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호갱노노 이런 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이거 다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시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각은 뭔가 보고서를 쓰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그리고 퇴근 후에 약속이 2개 잡혔는데 이 약속 2개를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니까 여기 먼저 갔다가 여기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해서 여기 잠깐 들렸다가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동선을 짜거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은 나는 지금 어떤지,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나 무슨 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년 뒤, 10년 뒤에도 나 잘 살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지와 같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사실 얼핏 생각했을 때 내가 난데 나랑 대화를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난데? 다중이도 아니고 내가 나랑 대화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안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와 포텐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텐이 터졌다. 그 포텐이 잠재력이잖아요. 그 잠재력은 잠재된 힘이고 그 잠재된 힘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나의 그 잠재의식이 정말 원하는 게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 포텐이 터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포텐은 평생 안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앞단에 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 처음부터 막히는구나.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재력 많이 나오는 워딩이잖아요. 잠재력. 아까 뭐 포텐 얘기도 드렸지만 포텐이죠. 네, 잠재력. 잠재의식. 이 잠재력이 나오는 곳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이 하브에커인데요. 제가 트위터에서 워낙 많이 올려서 좀 예, 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브에커, 게리 비숍, 데일 카네기 제가 굉장히 많이 올리는 좋아하는 그런 작가들. 하브에커에 따르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렇죠, 당연하죠.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거의 다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소위 포텐이 터진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브에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가 자기가 바라는 만큼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켈리체 회장은 우리 무의식이 하루에 2만 개에서 6만 개 정도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게리 비숍은 하루에 5만 개 정도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5만 개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보면 거의 한 5만 개, 6만 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들을 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립튼 박사, DNA하고 줄기세포 연구하는 미국의 뇌과학자인데요. 이 립튼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나의 의식적인 생각은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는 생각은 5%라는 거고요. 95%는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들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5만 개 중에 95%면 47,500개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47,500개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내가 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제가 종종 하는데 이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정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떠올리려고 시각화하려고 제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빠져요, 생각이.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정말 이런 생각들이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생각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불킥 할 만한 갑자기 그런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잠깐 한 15분 명상을 1시간씩 하진 않으니까요. 잠깐 15분, 20분 이 정도
눈 감고 생각하는데도 정말 마구마구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정도면 하루로 치면 하루 24시간으로 치면 잠자는 시간 빼고서라도 47,500개 정도 떠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2,500개만 내가 진짜 내 의지를 갖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게리 비숍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나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일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막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소위 자율주행 모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결국에는 하루에 5만 개 중에 2,500개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고 47,500개는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47,500개를 내가 이 중에 일부라도 혹은 이 47,500개 중에 일부라도 또는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들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의식은 일종의 저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고 적고 시각화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게 다 무의식에 내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작업이거든요. 입력하는 작업인데 일종의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무의식은 카카오 맵이나 티맵이 아니라서 한 번 입력한다고 해서 똑똑하게 딱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무의식에 입력하는 작업은 일종의 쇠젓가락으로 시멘트에다가 글씨 새기기,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베개 이렇게 지퍼 있는 부분 베개를 잘못 빼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이게 베개 자국 쭉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거 없어지죠. 그런 살에 이렇게 자국 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국을 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국을 내는데 그게 정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남거든요. 그게 흉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게 남는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겠구나. 아니면 시멘트에다가 젓가락으로 계속, 나무 젓가락으로 아니면 쇠젓가락으로 계속 새기는 거죠. 표도 안 나겠지만 글씨를 계속 쓰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각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각인을 시키는 것처럼 대신에 한 번 각인이 되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은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도록 자동으로 나를 서포트를 해준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리 비숍이나 밥 프록터, 조 디스펜자 박사, 그리고 하브의 것까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당신의 잠재의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게 이제 각인이 되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고요. 일종의 그런 비유도 있었어요. 제가 읽은 책에는 당신 자체는 하드웨어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소프트웨어다. 당신은 출력된 인쇄물이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은 프린터기 혹은 출력된 인쇄물이고 프린터기고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무의식이다. 그리고 당신은 머그잔이다. 그 머그잔 안에는 정말 맛있는 와인이나 주스가 담길 수도 있지만 청산가리 같은 독곡물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 머그잔 안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제가 이거는 저의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건데, 나는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서 출력물이 나왔는데 틀린 글씨가 있어요. 오탈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오자를 이제 수정해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정 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잘 수정을 합니다. 고쳐졌잖아요. 이제 고쳐져서 고쳐졌다 하고 다시 출력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또 잘못 나오잖아요. 왜 또 이렇게 될까? 하고선 다시 또 이렇게 고쳐봐요. 이렇게 글씨를 지우기 위해서 칼로도 긁어보고 해서 수정 테이프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고쳐요. 그리고 또 출력 버튼을 누르는데 또 잘못 나오는 거죠. 소프트웨어, 한글이 됐든 워드 프로세서가 됐든 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출력된 그 인쇄물의 글씨를 고친다고 해도 출력 버튼을 누르면 100번, 1000번 계속 똑같이 오탈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최초로 취직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커리어상의 이직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세요. 그 코칭 같은 거, 최종 면접 코칭, 프레젠테이션, PT 면접 코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취준이나 이직 같은 그런 커리어상의 도전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지적 저작물이고 그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런 기술만 배우게 되면 커리어상의 도전이 됐든 투자의 도전이 됐든 혹은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도전이 됐든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받아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이 부분을 바꿔야지, 내가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됐구나, 내가 면접에서 이런 말투로 말했는데 이 말투 말고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구나. 그거는 출력된 인쇄물의 글씨를 바꾸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는 뭔가 커리어상에 내가 정말 내가 목표상에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이루고 싶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 혹은 사업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 혹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의 이런 발전을, 내 스스로의 이런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마인드죠.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는 포텐일 겁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일 겁니다.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화면을 켜고 워드 프로세서에 들어가서 틀린 글씨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리 출력 버튼을 눌러도 계속 틀린 글씨가 나오고,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트윗으로도 많이 그동안 썼었고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해서 먼지만큼 작은 성공들을 조금씩 맛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에 조금씩 쌓이면 실제로 유의미한 조금 제대로 된 허들을 만났을 때 내 무의식은 계속 그런 작은 성공들이 반복돼서 저걸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해보지 뭐, 저것도 하면 되겠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상태값을 알아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막 100번 힘들게 정말로 막 100번 말하기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목표가 진짜 목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여쭤봤거든요. 잘 안 된대요. 그걸 하고 매번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상도 하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거 지금 하시는 거 진짜 목표 맞아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목표는 그 뭔가 원하고자 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건 생각했을 때 되게 진짜 설레는 거여야 되거든요. 진짜 너무 설레는 거여야 돼요. 예를 들면 한마님 여기 계시니까 한마님 저희 거기 갈 거잖아요. 저희 한강뷰 갈 거잖아요. 그쵸? 압구정 현대 맞죠? 맞나요? 여유 있게 거기에 사뿐하게 입성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설레실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면 각자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설레는 거. 나 그거 되면 와 진짜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말로 하고 소리내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해보고 글로 적어보고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그게 별 무의미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나를 잘 모르니까, 나를 먼저 진짜 나를 좀 알아야 그런 것들이 될 텐데 그게 아니어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사례를 몇 번 정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이제 7번의 스페이스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선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트위터 코리아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한 번씩 스페이스를 열 텐데요.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8번이기 때문에 숫자가 넉넉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빡세게, 한두 번 정도는 취준, 이직 또는 커리어 상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
취준에게 도움이 되시는 컨텐츠를 작정하고 취준 이직러들을 위해서 핫텍스쿨 한번 빡세게 정말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투자 얘기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어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이거는 진짜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8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씩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명함도 없고 이제 소속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저를 소개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파이어족이고요. 두 번째는 취준 이직 관련해서 커리어 관련해서 HR 쪽으로 면접관 출신이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이런 쪽에 자기계발 이쪽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책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얘기들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도로 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의 힘을 진짜 너무 신기하게 뒤돌아보면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99.99%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진지하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포인트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것이다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정말 셀럽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나 뇌과학자들이나 책의 저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계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공모하고 사기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몸소 느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느꼈고, 저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멘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책을 읽기 시간이 정말 안 나시거나 아니면 책 읽는 게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책을 권하지만 요즘은 유튜브라는 너무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유튜브에 치면 정말 다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검색해 보셔가지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보시면 좀 많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1번, 제 인생의 절대 원칙, 1순위 건강, 2순위 시간, 3순위 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오늘 다 날린다고 해도 내일부터 벌면 됩니다. 예, 뭐라도 벌면 돼요. 어떤 걸 해서라도 벌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고요. 뭐 대리운전을 해도 되고요. 뭐라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 2022년 6월 18일 10시 24분 오늘 이 시간, 이거 딱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86,400원이에요. 86,400원이 여러분들 계좌에 밤 12시가 되면 띵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밤 12시가 되면 86,400원 중에 8만원이 남았든 400원이 남았든 1원이 남았든 리셋이 되고 다시 86,400원이 들어오고, 이 86,400원이 86,400초인데요. 하루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악착같이 86,400원을 다 쓰려고 할 거예요, 아마. 예, 100원 단위까지. 왜냐면 어차피 리셋돼서 날아간 돈이니까 다 써야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계좌에 8만원이 그냥 남았는데 그냥 날려버리고 리셋하고, 86,400원 중에 400원만 쓰고 86,000원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거 쓰지도 않고 그냥 리셋돼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네,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모래시계라고 하면 모래시계가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남아있는 나의 시간이고 밑에 떨어진 것들이 지나간 시간이라고 치면 밑에 있는 모래는 절대로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죠. 지나간 과거니까요. 그럼 위에 있는 모래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죠. 근데 막연히 되게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 있는 모래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건강에 따라서, 또는 건강 말고도 뭔가 어떤 우리 인생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위쪽에 있는 모래시계의 모래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모래가 얼마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건강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건강에 따라서 내일이라는 나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의 절대 원칙은 1순위 건강, 2시간, 3번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뭘 원하지? 나에 대해 먼저 알고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나에 대해서 알면 목표를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거를 한 번쯤은 뭐 안 하시면서 살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뭐 꼭 필요하고 이거를 안 하면 잘못 사는 거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로 이제 40대가 되었는데요. 한국 나이로요. 예. 40대가 되었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냥 80까지 산다고 치면 죄송합니다. 시리가 대답을 네. 제가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절반 반환점이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모두 다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나와 대화하거나 나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제가 20대 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은 뭐 모두 다 죽고 나도 언젠가는 뭐 죽겠지. 근데 일단 내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해당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20대 때에는. 근데 이제 제가 40대에 막 접어드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냥 80이라고 치면 반환점을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더 내 스스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반환점을 내가 도는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까 그 시간 관련돼서 제가 방금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25살 사형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되게 예전 일이고요. 25살에 러시아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 집행을 5분 앞두고 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사형 집행 전에 그 5분 동안 그 25된 그 젊은 사형수는 2분 동안은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그 교도소 안의 동기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은 밖에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냥 이렇게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고, 햇빛을 보고, 자연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 동안 자신이 25년간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1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사무치게 이 시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아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정말 회한에 찬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5분이 다 가고 나서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전이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차가 막 들어와서 잠깐만 중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형 집행 중지하고 대신에 시베리아로 가서 군에 들어가서 시베리아에서 5년간 노역을 한 후에 5년간 노역을 그 임무를 완수하면 널 풀어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보다는 당연히 그걸 택하게 됐죠. 그래서 이 25의 그 청년은 실제로 그렇게 5년간의 시베리아 군에 들어가서 시베리아에서 5년간의 노역을 한 뒤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 25 사형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문호이기도 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대 때, 30대 때까지도 심지어 네. 사람은 누구나 죽긴 하는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되게 나중이니까 일단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우리가 5년, 10년 목표하면 굉장히 루즈한 느낌이 들고 긴 것 같지만 그 5년, 10년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지금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나중에 그 결과값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께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런 스페이스에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언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소희빈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황금 같은 토요일 주말 토요일 밤에 저녁에 이렇게 저의 스페이스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만 일요일 9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토요일 9시에 같은 시간에 스페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저의 스페이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